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전 문학에 있어서 괴담, 기담, 고담, 야담이라고 불리는 옛 이야기가 근대에 와서 차상찬, 윤백남, 김동인 같은 순수 작가들에 의해 재생산이 됩니다. 지극히 대중적이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근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문학의 원류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환처 역시 문학으로서 근대 단편 소설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낸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고위 관리는 아니었지만 사대부 집안의 양반이었던 임매란 분이 지은 한문 소설입니다. 환처는 1750~6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잡기 고담이란 야담집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환처는 환관의 아내를 말하죠. 즉 내시의 아내란 뜻입니다. 하층민이나 여성처럼 당시 소외받던 존재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던 작가 임매의 작가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작입니다. 환처 시작합니다. 충청도 공주 땅에 구리내란 큰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매우 잘 살고 자식들 네댓도 모두 고을에서 장교구시를 하였다. 늙은이도 나라에 재물을 바치고 당산관의 직첩을 받아 이마에 옥관자를 붙이고 허리에 붉은 띠를 띠는 터여서 마을에서 웃 어른으로 행세하였다. 서울에 사는 선비 하나가 논밭이 호소지방에 있어 해마다 오고 가는데 길이 구리내 마을을 지나가므로 늘 이 늙은이의 집에 들어묵곤 하였다. 늙은이와 노파는 생이 오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맞아들여서는 술을 내오고 닭을 잡아 밥상에 올려놓으며 환대하였다. 그러다 보니 매우 친숙하여졌다. 노파는 늙기는 하였으나 얼굴색이 맑고 살집도 좋았다. 익사를 잘 부려 이야기하다가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전혀 상스럽지 않았다. 하룬 저녁에 생이 늙은이와 같이 앉았노라니 노파가 등불 아래 앉았다가 이야기판을 폈다. 노파는 홀연 늙은이를 흘끔 쳐다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적에 중간 눈이 맞아 쑥스러운 짓을 한 적이 있었구려. 그런데 그 중이 놀던 꼴이란 참 우스웠다오. 늙은인 눈을 흘기며 주책 없이 또 해괴한 말을 꺼내려 든다 하고 나무라는데 잠옷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생은 재미난 곡절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역시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듣기에도 놀랍소 그려. 노파는 깔깔 웃으며 늙은이에게 이야기하오? 하고 물었다. 늙은인 얼굴을 돌리며 대답하였다. 제가 말을 하고 싶으면 할겠지. 노파는 웃음을 띤 채 말을 하였다. 내가 본디는 서울 양인집 딸이라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삼촌 댁에서 컸는데 외삼촌 댁이란 사람은 날 불쌍하게 여기거나 귀여워한 적이 없었다오. 그래서 날 내시에게 시집 보냈지 뭐유. 첫날 밤에 이 옷을 벗고 한 이불 안에 누워 같이 자는데 내 몸을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오. 나이가 겨우 16살이던 때라 남녀가 한자리에 들어서는 뭐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려니만 여겼다오. 그뒤 차차 세상 물정을 알게 되자 점점 실어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집디다. 때로 같이 누울 적이면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가슴에 그득 차올라 훌쩍거리며 울기도 했다우. 화창한 봄이와 나비가 쌍쌍이 날고 수양버들 사이로 꾀꼬리 소리 흐를 적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잠들 수가 없습디다 그려.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비단 옷이며 흰 쌀밥이 내게 무슨 상관이겠소? 초가지붕 아래서 배입을 덮고 자고 나물죽을 나누어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사는 게 사실 인생에 더 없는 낙이 아니겠소?
난 시집을 갔다지만 아직은 처녀 몸이라 다른 남자에게 달아나 차라리 마음대로 놀아나고 싶더구려. 그럴 적이면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나다가도 문은 첩첩한 데다가 단속이 여간 아니니 혹 일이 드러나면 한 목숨 보존하기가 어려운지라 그것도 두려워 못할 일이었다우.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다우. 그러다가 나중엔 정 견딜 수가 없게 되니 또 뽀진 생각이 듭디다. 이렇게 100년을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느냐. 설사 일이 드러나 죽는데도 이 안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야 시원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계책을 정하고 몰래 입을 만한 옷들을 꿍져놓고 비단과 가벼운 보물에다 은 수백 냥을 한데 넣어 이구가기에 알맞춤하게 보자기를 쌌다우. 내 시가 대궐에 숙직을 서는 날을 타서 첫 새벽정이 울리자마자 몰래 혼자 빠져나왔다우. 담장 밑에 있는 높은 나무에 배천을 늘인 다음 그걸 부여잡고 담을 넘어 그 길로 남쪽 성문을 나섰다우. 아직도 하늘이 캄캄하기에 남산 소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채 밝기 전에 앞으로 갔다우. 평생 문 밖을 나서보지 못한 몸이 지름길을 알 턱이 있나. 그저 큰 길을 따라가는 판이었구려. 동작나를 건너고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우.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긴 하지만 이미 머리를 얹었는지라 누가 날 본초로 맡겠느냐. 첩밖에 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본댁의 투기를 받으며 사는 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다. 그러니 장차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하노. 그러다가 호련 중을 택하여 그를 따르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우. 얼마 뒤에 또 생각하니 선을 보고 짝을 구하자면 장차 이 사람을 버리고 저 사람을 따르는 패단이 있을지라 양갓집 여자인 내가 그런 노릇을 정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짝을 하리라고 마음먹었다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굴리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여우 고개를 넘었는데 이때 갑자기 어떤 중이 앞에 가는 게 눈에 띄질 않겠소? 스님은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하길 예, 청주로 가오이다. 나무 관세음 보살. 라고 말하기에 가만히 훔쳐보니 잠옷 깨끗하게 생긴 데다가 나이도 나와 엇비슷합디다. 속으로 혼자 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라 기뻐했다우. 그 길로 그의 뒤를 따라 과천의 객주집에 같이 이르렀다우. 그의 앞에 바싹 다가앉으니 중은 싫은지 움쭉 일어나 피해 앉는구려. 난 그때마다 그에게 다가앉았다우. 밥을 먹고 나서 또 같이 객주집 문을 나섰구려. 스님은 어디 사시오? 청주 아무절에 사오. 나무 관세음 보네. 부모님은 계시오? 어머님뿐이요. 나무 관세음. 그러면서 가는데 중은 날 괴이하게 여겨 집신간발을 든든히 하고는 걸음을 타우쳐 갑디다. 나도 죽을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았다오. 중이 힘이 다하여 쉬엄쉬엄 걸으면 나도 쉬엄쉬엄 따라갔다오. 이때부터 중이 뛰면 나도 뛰고 중이 걸으면 나도 걸었고 중이 쉬면 나도 같이 쉬었으며 객주집을 만나면 같이 들었다오. 이렇게 사흘을 걷고 나니 그곳이 아마 청주 지경이었나 보. 길 옆에 숲이 무성한데 중은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오. 생각해보니 이 중이 한번 절에 들어가면 다신 찾을 수 없을지라 이 기회를 타서 억지로라도 혼인을 맺지 못하면 이런 장차 도루함이 타불이 되겠습니다. 그래 무작정 대들며 중의 허리를 끌어안았지 뭐요. 중은 깜짝 놀라 내 손에서 벗어나 달아나려고 하다가 내가 꽉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놓아달라고 애걸만 합디다. 제발 날 놓아주시오.
하기에 난 중을 끌어안치며 말했다우. 스님도 앉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스님은 중노릇을 하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나와 부부가 되어 살면 내 보따리엔 수백냥 재물이 들었으니 스님은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게 되니 좋은 일 아니겠소? 중은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가지고 시근거리더니 어린애처럼 가볍게 머리를 수그리고 훌쩍거립디다. 난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다우. 나와 함께 저기로 갑시다. 하고는 중을 끌고 숲을 속에 들어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지 뭐유. 그제야 중은 정이 동하는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삽시간에 사람이 달라집디다. 아이 나무함이 옴매 모실 바로하고 내가 일어나. 우리 두 사람이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대는 이미 속인이 된 셈이요. 다시 절로 갈 거 없이 나와 함께 그대의 집으로 고축합시다. 하고 말했더니 중은 내 말을 따랐다우. 같이 그이의 집에 이르고 보니 중의 어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진 초췌한 늙은이입디다. 누덕누덕한 짧은 배치마를 입고 처마 밑에 앉아 졸다가 중을 보더니 아이 네가 웬일로 그런데 네 뒤에 선 게 누구냐 하고 물었다우. 난 곧 노파 앞에 나아가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여 배웠다우. 노파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욕합디다 그려. 아이 네가 어디서 저런 천한 계집을 얻었단 말이냐. 아무개 스님이 찾아와 나더러 네가 10년 동안 먹고 입은 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그걸 구해내며 네놈 출가할 때 죄인 빚 10년 장리빚은 또 어떻게 갚는단 말이냐. 네가 정말 날 말려 죽이려 드는구나. 노파는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넋두리를 합디다. 아이고, 절에 매달려 살아가던 목숨이 이제는 명줄이 끊어졌구나. 넋두리와 한숨소리를 들으며 난 노파를 달랠 수 있으리라 짐작하고 그 자리에서 비치색 비단 옷과 물들인 무명 치마 한 벌을 꺼내드리며 말을 올렸다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보따리 안에 가지고 온 물건이 있으니 그 중이 온다고 해도 내가 다 맡아 처리하겠습니다. 했더니 노파는 옷을 받고 잠자코 한참 있더니 그럼 여기 앉게 합디다. 날이 저물자 난 부엌에 들어가 새 며느리 노릇을 했고 이날 밤 중과 밤새도록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우. 산속의 중이 처음으로 부부의 재미를 보더니 아예 치마폭에 엎어지질 않았겠소. 참으로 웃다 허리 부러질 일이었다우. 주인 늙은인 곁에서 그 모양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계집이로다. 하고 혀를 찼다. 늙은인 처음 말을 꺼낸 때부터 덩달아 웃기 시작하다가 억지 혼사를 하던 대목에 가서는 말끝마다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노파가 그때마다 손을 내저으니 주인 늙은이도 어찌할 수 없던지 허허 웃고 말았다. 주인 노파가 다시 말을 늘어놓았다. 다음 날 무명 두 끗을 중한테 줘서 장에 가서 갓가 망건 가는 배로 바꾸어 오게 했다우. 중옷을 벗게 하고 보통 사람 옷을 차려 입으니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젊은 낭군이 되질 않겠소? 절에 가서 그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더니 그 스승 중이란 사람이 뒤따라왔습니다. 문에 이르자마자 마당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보자니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오고 구렛나루를 방금 깎아 푸릇푸릇한 양볼이 첫눈에도 밉살스럽더이다.
이 중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외가리청을 내놓디다. 아니, 아들을 내게 보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은 무슨 도리요? 10년 동안 먹이고 입힌 값과 몇 해째 묵은 장리빚을 오늘 안으로 당장 갚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오.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벌벌 떨며 대꾸도 못합디다. 난 부엌에서 뛰어나와 곧장 중에게 대들며 귓불이를 잡아지고 뺨을 후려쳤다우. 얘라이, 어떤 몹쓸 놈의 중이 감히 이렇게 당돌하단 말이냐? 냉큼 돌아가지 않으면 번데머리를 파수어 놓을 테다. 야놈, 야놈! 하며 연방 따길 갈기니 중은 볼을 싸지고 비명을 지릅디다. 아이고. 아니, 이년 봐라, 이거. 아이고, 이년이 사람 죽이려 드는구나. 아이고. 하면서 중은 허둥지둥 문 밖으로 뺑소니를 치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우. 그 뒤 이 마을에 이사해서 힘써 농사를 지으며 50여 년을 같이 살아왔구려. 아들, 딸 잘 낳아 키워 뜨르르하게 내세웠지. 곳간에는 쌀이 그득하지. 외양간엔 말과 소가 득실거리지. 그 중이 후한복을 타고난 사람 아니겠소? 노파는 말을 마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일찍이 길손 2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음거리로 이 말을 하였더니 한 길손이 말하였다. 나라가 선 초기엔 내시들은 장가를 들지 못한다는 금령이 있었지만 중엽 이후로 내려오면서 통제하지 않다 보니 지금은 내시들 치고 장가 들지 않은 자가 없어 그려. 한술 더 떠서 첩을 두는 자들까지 간혹 있다오. 이 노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들의 이를 데 없는 원한과 피 끓는 심사는 하늘에 조화를 손상시키고도 남음이 있어. 나라에서는 응당 옛날의 금령을 다시 강조하고 내시의 집에 썩고 있는 한 많은 여인들을 모두 내놓아 젊은 중들과 짝을 맺어 주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남녀가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라에서도 군정을 더 얻는 이익이 있게 될 것이 아니겠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한나라의 탕문군은 과부의 몸으로 정을 못 이겨 사마상여에게 달아나 지금도 풍류객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 물론 말씀 중에 이 여자도 몰래 달아난 것이긴 하지만 정절을 그르친 것은 아닙니다. 여자로서 당돌한 일이긴 하지만 실은 남편을 택한 일이니 탕문군에 견주면 오히려 낫다고 하리이다. 그 말에 온 좌석이 머리를 끄덕였다.